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은 사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청와대를 떠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자신은 18년 동안 나라를 위해 잠 못 이루며 일만 해왔다는 강변을 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합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국민의 시위 강도와 담화 전 탄핵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못하겠다면서 사임한 선거인단이 생겼습니다. 녹색당과 민주당의 재검표 과정은 이어지지만 진보 언론에서도 분열만 일으키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바마 케어 무효에 앞장선 의사 정치인이 내정됐습니다. 교통부 장관에는 일레인 차오 전 부시 행정부 노동부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고 국무장관 지명자 리스트는 길어집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공격 사건 용의자는 무슬림으로 자신이 이슬람교 신자가 종교 박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중태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낙태된 생명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법이 곧 시행되지만 법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드론이 절도범을 추적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3세기를 살아온 최장수 할머니가 117세 생일을 맞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2알 드시고 과일과 채소는 잘 드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했고 세계 모든 언론이 이제는 날마다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뉴욕타임즈, AP통신, 로이터통신, 영국의 BBC, 가디안, 텔레그래프, 그 밖에 세계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일치됩니다. 임기 전이라도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기꺼이 사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심각한 부패 스캔들로 인한 탄핵을 피하기 위한 담화였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평입니다. 시위는 거세질 것 같고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의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를 했고 사임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청와대를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분명한 노력을 한 게 어제 담화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시간 벌기라는 얘기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하야에서 하와이로 망명을 왔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은 79년도에 암살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역시 최기화 대통령이 물러나고만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임기 전이라도 사임할 수 있다는 말을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지지했었던 정치인들이 12월 8일까지 투표를 미루자고 하죠. 대신에 이제 탄핵이 아니라 사임하도록 명예퇴진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일이 곧바로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법적으로 잘못 안 했다는 말을 한 것이고 사임을 기꺼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임 날짜를 밝히지 않고 국회가 정해주면 하고 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우는 있습니다. 야당과 탄핵을 지지했었던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워봐라 결론이 나오는가? 그러면 그 결론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임하기를 원하고 담화 전에는 한국 날짜로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날짜로 목요일에 이제 탄핵될 듯 했지만 물론 야당에서는 지금도 탄핵 절차를 시행은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탄핵을 지지했었던 의원들이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을 연기해 보려는 뭐 술책이다. 시민단체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요. 바뀐 새누리당의 그 앞으로의 그 모습을 지켜봐야지 되고, 사임하면은 역시 그 1960년 이후에 처음이 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에 뉴욕타임스도 시사주간지 타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한국의 과거에 슬프고 남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힘든 역사를 다시 그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3차 담화까지 발표하게 된 것도 보통 사람들의 그 거대한 물결 사임을 요구하는 그런 그 시위에 따라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고민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잠도 못 잔다고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국회가 쉽게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뭐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문재인 내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좋아하지만 국민의당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무서운 함정이다. 박지원 왈. 뭐 이런 얘기요. 뭐 박지원 씨가 일반 정치인입니까? 대단한 뭐 정치 8단, 9단, 11단까지를 다 거친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최순실의 잘못이다.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는 한 40명 정도가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에 지지할 것이라고 담화 이전에 의사를 밝혔는데, 뉴욕타임스에서는 2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거의 비슷하게 뭐 미국 언론, 세계 언론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이번 그 담화 내용에 대한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 언론의 그 시각에서 보는 반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내려갈 그런 그 문은 열었지만 그런데 사임은 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서 공을 국회에 떠넘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 벌기다.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의 외교연구원인 김대현 박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반성이 없다고 느꼈다는 점이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고, 야당에서도 합의가 힘든데 지금 그 여당까지 합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이 말한 것은 공소장 내용은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잘못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비박계는 고민을 많이 할 테고, 국회에서 지금 방법을 합의하면은 나가겠다는 것이고, 합의 못하면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분밖에 되지 않고 9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약 4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저기 정치 전문가들의 해석, 각 당에서 나오는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들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래대로라면은 2018년 2월 달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지 되겠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차 촛불 집회는 계속 진행될 테고, 국민의당에서는 사퇴 아니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은 야당의 탄핵을 원점으로 재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싶다. 명예퇴진 시키자는 얘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부터 국민에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이제 담화 끝내고 인사를 합니다. 이때 좀 보지 여러 못한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게서 보지 못했었던 것,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살짝이요. 살짝 그 질문을 하려다가 좀 전에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셨죠? 다시 소상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도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또 그냥 금방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3차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야 이제 이렇던 저렇던 몇 개월 그 차이이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하지만 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에도 너무 그 복잡하고 지금까지 캠페인부터 아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대통령 임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잡지, 인터넷 웹사이트 그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공화당의 선거인단 가운데서 텍사스주의 그 538명 선거인단 가운데 한 사람이네요. 아르트 시스네로스라는 선거인단이 내가 도저히 양심상 공화당인데 또 텍사스가 그 트럼프 당선자를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형식적인 그 12월 19일에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해서 옵션으로 그냥 제 선거인단이라는 자리를 사임하겠습니다. 대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트럼프 당선자를 선출할 사람으로 당에서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 선거 캠페인 도중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내가 그 신께 불명예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른 그를 지지한 미국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녹색당이 앞장서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더 포커스가 가는 부분은 힐러리 클린턴인데, 어제는 드러지 리포트에서 지금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위스콘신에 이어서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도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을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마감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닙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보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기사는 제목은 내려졌던데요. 지금 재검표 접수를 하고 있고 30일에도 또 해야지 되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세 군데에서 다 이겨야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232표니까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인단 306표를 갖고 있고, 개표되는 곳에서는 46개가 있고, 그런데 세 군데에서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요구하는 게 러시아가 해킹을 했다는 것인데, 증거가 전혀 없고요. 전형적인 음모 이론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잡지 뉴요커의 에이미 데이비슨이라고 여자 스텝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날카롭고 균형 있는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에이미 데이비슨 씨의 지적입니다. 증거 없는 전형적인 음모 이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마찬가지로 역시 더더욱이 증거 없는 뉴저지와 버지니아와 뉴저지가 아니고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이 이겼다. 서류 미비자가 수백만 명이 투표만 하지 않았다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역시 증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은 서로가 이제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그것도 돈 낭비고요, 당연히. 그런데 무엇보다도 분열되잖아요, 계속. 지금 사실은 대통령 당선자가 어찌 되었건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인수 과정에도 집중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좀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인선을 하도록 분위기를 좀 옆에서 도와줘야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그런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내용이 제법 긴 내용의 기사예요. Recount Road to Nowhere. 갈 길이 없는 재검표 이런 것으로 실었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뭐 레이건의 공화당이 더 이상 아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레이건이 대통령이었었을 때가 몇십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시대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고 국제 환경도 너무나 달라져서 레이건이 대통령에 있을 때와 마지막에 이게 뭐 지도에서 빠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이후에도까지 합치면 구소련에서 시작해서 유고슬라비아까지 저희 집 방에도 지도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지도에는 유고슬라비아가 있더군요. 엊그제 봤습니다. 요즘에 회사와 집을 다 정리하느라고요. 그런 식으로 레이건 그 직후와 지금과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계속 레이건의 당과 레이건의 모든 이념을 추구해야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과 개인적인 독자적인 판단 권리가 있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전형적이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인선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허락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유권자로서 뽑아놨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탐 프라이스 조지아주 하원 의원을 정했답니다. 탐 프라이스 하원 의원이 하원에서 12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지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고 또 미국 사람들 미국 수많은 신문 중에서도 괜찮은 신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탐 프라이스 하원 의원은 의사면서 정치인이거든요. 지금은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헬스케어에 대해서 너무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였어요. 많이 알고 있고 오바마 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은 비난을 했었고 그동안은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도와서 공화당 자체의 헬스케어 안을 수립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리더십과도 12년 동안이나 의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걸끄러운 것을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62세입니다. 5월 달에 트럼프 그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5월 달쯤이면은 이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 윤곽이 조금 분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때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요. 글쎄요. 앞으로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일부는 지키겠다고 하고 실제로 오바마 케어를 없앨 때요. 이게 참 공화당의 딜레마고 아마 트럼프가 최근에 당선자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을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을 완전히 무효로 한다면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했었던 가장 충성하는 층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어떤 층이요? 화이트 근로자. 그 사람들은 히스패닉이 흑인이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을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의료 혜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백인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도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인종별로 구분하면 당연히 백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했던 그 백인을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면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보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왕 손볼 바에야 잘 아는 사람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국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미국을 외교 밖으로 나가서 미국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얼굴인데 대통령이 일일이 다닐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대변하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밋 romney를 한다고 하니까 그 캠페인 매니저도 반대하니까 그 매니저에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역정을 냈고 그러자 그 캠페인 매니저가 어제 사진을 올렸더군요. 빨간 그 투피스를 입고 트럼프 옆에서 서로 웃으면서 서류를 보여주고 하는 저는 트럼프 그 당선자와 일하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그 트위터를 그 올렸던데 밋 romney 오늘 다시 만납니다.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만나고 저녁도 함께 먹는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그 CIA 국장이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뭐 남녀 관계였던 여성에게 비밀 문건 같은 거 보게 했고 그 여성이 이제 자신 그 책을 쓰던 여성이잖아요. 그 전에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군 장성으로 일을 했고 중부 사령관도 지냈던 그 데이비드 그 페이트리어스도 여전히 국무장관 물망에 있고 오늘 아침에 또 한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 나오더군요. 테네시주의 그 밥 코커 상원 의원도 국무장관을 시켜보면 어떤가 이런 것으로 다 지금 뭐 일자리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 트럼프 전혀 정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잡달라고 이제 가고 정치 그 베테랑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레인 차오 전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이때 전신혜 씨가 그 일리노이주의 노동부 장관이었던가요? 그랬죠? 그리고 일레인 차오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나가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여성 이렇게 그 노동부 장관들이 있었는데 이 일레인 차오 전 그 연방 노동부 장관을 교통부 장관으로 아마 그 낙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레인 차오가 그 에이시안계이고요. 그리고 누구냐면은 또 그 미치 매코넬의 부인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9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레인 차오가 60대 중반은 아직 안 됐고 62세 아니면 63세 정도 되거든요. 미치 매코넬 지금 그 공화당 상원의 원내 대표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일레인 차오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데는 백인 남편을 둔 그런 것이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교통부 장관 여자로 또 그럼 교육부 장관도 그 여자고요. 또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쪽 그 정도의 또 여자 그 지금 지명자가 있잖아요. 이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계속 그 주시하는 인물은 그 제럴드 쿠슈너 트럼프 당선자의 사위입니다. 근데 정말 그 무시무시한 말 하더군요. 이 제럴드 쿠슈너가 아버지 어머니도 민주당 지지자였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과 함께 그 트럼프의 딸이요. 이방카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 뉴욕에서 상원의원하고 할 때 선거 기금 많이 모아주고 본인들 힐러리 클린턴 지지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오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도 깨고 이제 그 장인 어른 그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보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 숨은 손이었다가 드러난 그 권력자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제 30대 중반도 안 됐어요. 35살이든가요. 이 쿠슈너가 그 주변에 있었던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민주당의 지지자였으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겠어요. 그 지지자들이 이제 다 그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잡지 그 포브스가 굉장히 이제 그 쿠슈너적으로 아주 그 긴 그런 그 인터뷰 기사를 실어줬는데 그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칭찬 일색이고요. 여러분들께 이미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전해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또 민주당 친구들이 오랜 친구들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그 동지와도 같은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잖아요. 도저히 트럼프를 그렇게 앞장서서 지지하고 트럼프를 위한 사람으로 일한다는 것이 걸끄러우니까요. 조심스럽게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각질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들 오랜 친구들을
각질, 피부, 죽은 피부 벗겨지는 그 각질과 같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를 떠나면 각질 제거, 그리고 각질 제거는 필요한 것이다. 아주 그 부드럽고 온화하고 조용조용 얘기하고 예의 바르고 옷도 완전히 완벽하게 단정하게 입고 사무실도 깨끗하고 하는데 각질 제거 라고 딱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멀어지는 친구들은 도대체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고 민주당의 이념 같은 것을 그렇게 지지하다가 유대인이잖아요. 앞으로 아마 뭐 중동 문제에 중요한 일을 맡을 것이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칙을 자신이 그 원칙이라는 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장인이 이제 대통령 될 것 같은 것을 보고 원칙을 바꿔서 민주당에서 공화당 장인 쪽으로 딱 붙고 이것은 또 그리고 파워를 좋아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랜 친구니까 조용히 떠나는데 그런 떠나는 친구들을 향해서 각질 제거는 필요한 것이다. 이게 트럼프 당선자 사위의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발생했었던 그 사건이요. 용의자는 총에 맞아서 숨졌지만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했었던 그런 흉기는 총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부엌칼, 푸죽간 칼과 자동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로 그 캠퍼스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그 치었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에서 나와서 칼로 휘둘러서 지금 11명인가요? 지금 11명이 다쳤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중태입니다.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 201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자로 온 거예요. 파키스탄을 거쳐서 원래 이제 그 오하이오주의 그 컬럼버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오하이오 그 주립대학으로 왔는데 18살입니다. 압둘 라작 알리 알탄이라는 이제 숨진 그 용의자.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그 실어놓은 것을 보면은 본인의 종교 때문에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것 때문에 학교 캠퍼스에서 아주 뭐 당당하게 그 기도 같은 것 하기도 굉장히 그 힘들었고 그 밖에 이제 그 미국이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무슬림 커뮤니티를 말하면서 이 무슬림 커뮤니티가 굉장히 약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그 미국의 그 분위기요, 자신들의 그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그것을 도저히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것 같다는 그 티핑 포인트까지 왔다는 그런 내용들의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11명이군요. 모두 그 다친 사람이. 그래서 한 명이 중태고 해서 지금 그 수사팀들은 이것을 그 테러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제 또 아이시스와 연관은 있는가 등등에도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부에서는 계속 그 점점 그 진보적으로 나가고 뭐 캘리포니아주처럼요.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그 텍사스라든가 아직도 남부 이런 곳은 과거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팽팽히 대립하는 것이죠. 저쪽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더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것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또 마련해야 되고 또 법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텍사스주에서 올해 초에 어떤 법이 그 통과됐는가 하면은 낙태가 된 그 태아, 그 태아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태아의 그 remains, 태아의 그 낙태 이후 태아의 존재라고 할까요? 그 존재를 매장하거나 화장을 해야 된다. 존중한다는 그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12월 19일 선거인단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도장 찍어주는 날이네요. 그날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인 그 게리 아볼트가 굉장히 그 주도를 해서 이루어진 그 결국은 그 낙태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심정적으로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낙태된 그 태아의 존재를 뭐 그냥 처리를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병원이라든가 그 밖에 낙태 시술소 의료 그 커뮤니티에서
버릴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낙태는 됐어도 그것을 아주 그 존귀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그 얘기죠. 그러자 이제 낙태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러면 산모도 그렇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감정의 낭비를 해야지 되고, 낭비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감정 소비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비용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런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행 날짜는 12월 19일이지만 곧 이 시행을 또 중지해달라는 법원 소송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아마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이 변호사협회에 속한 변호사들이 클라이언트와 섹스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들과. 그런데 이제 법 서비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클라이언트와 변호사가 섹스를 하는데 뭔가를 변호를 할 때 더 가깝게 공정하게 안 하고 이제 어떠한 대중에는 나쁘고 자신과 섹스를 한 파트너에는 좋게 한다던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막는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미 전에 관계가 연인 관계였는데 그 연인을 변호하는 것은 있겠잖아요. 그 경우는 예외로 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게 1987년 이후에 시도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들은 반대를 합니다. 몇 %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N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거죠. 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연인을 만나고 sexually attractive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완전히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차단하라는 것은 인간이기를, 여자이기를, 남자이기를 포기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측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서도요, 미국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변호사협회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가장 큰 변호사협회인데, 다른 미국의 주의 변호사협회도 이 같은 규정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공청회 같은 것을 하고 해서 좀 규정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새로운 것이든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시도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2017년경에는 아웃라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일이고요. 아무튼 현재는 캘리포니아주는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간의 성관계가 성립되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그렇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오래 사신 분, 대체적으로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행복하게 일생을 살아왔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117세 되신 할머니가 이제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도 하시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 3세기에 거쳐서 살고 계시는 할머님이 117세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29일, 이태리 날짜로 29일이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지금이 29일인데요. 네, 어제였었죠. 에마 모라노라는 할머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루에 지금까지도, 어제도 달걀 2개를 드셨고, 원래는 3개 드셨대요. 날달걀 2개와 날마다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에 프라이한 달걀 1개를 드셨는데, 거의 날마다 또 매주일 한 달 매년 똑같은 것을 드시고, 그런데 이분이 채소와 과일은 잘 드시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1899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라이트 형제가, 라이트 브라더스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두 번의 그 세계 전쟁이 있었고 이태리 정권은 90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제 얘기하시는데 내 인생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65세가 될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때에 피앙세가 숨져서 결국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그 이후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남자가요.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한대요. 결혼 안 하면 죽이고 말 거야. 해서 26살 때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6개월 뒤에 숨졌고 그리고 너무나 남편의 학대가 심해서 결국은 1938년도에 별거를 했답니다. 이태리에서 아마 내가 별거한 최초의 여성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태리가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굉장히 보수적인 틀 안에서 살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할머니도 아이를 키워줘야 되고 뭐 그런 것이요. 그런 얘기. 그런데 이 할머님을 뵈면은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또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혼자 살아오셨고 38년부터 지금까지 8명의 브라더와 시스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102세 때 숨진 그런 시스터 or 브라더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그런 집안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과일과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는데도 오래 사신다는 이 할머님. 그래도 사시는 게 좋으니까 이만큼 지내시는 것이겠죠. 인터뷰도 또 사람들이 하자면 해주시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이제 두 사람이 리코 스토어에 가서 하드 리코를 훔쳐서 벤치에서 마시고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늘 작은 드론을 가지고 논 거죠. 이 드론 조종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고 그 리코 스토어에서부터 쭉 따라가서 이 사람 머리에 뱅뱅 두 사람 위에서 돌고 있는데도 모르더래요. 그리고 경찰에 리포트를 해서 결국은 드론이 이 현장 체포를 한 것이죠. 절도범을요. 이런 세상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